자, 전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 1차 메뉴까지 만드는 문제예요. 너비, 높이,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 조건 생각해서 푸시면 되고, 힌트는 말 그대로 힌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답 예시는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태를 얘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눌러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얘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직접적인 힌트를 다 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 없이 이거 안 보고 해보다가, 혹은 그냥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안 보고 해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풀게 되면은 어차피 얘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약간 클론 코딩처럼 어차피 따라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얘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걸 생각해서 찾아내서 사용하고 변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게 여러분들 경험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더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롭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20분가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사실 얘는 5분 안에 나와요. 5분이 뭐야, 한 3분이면 나오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한 20분 정도 넉넉하게 드릴 거고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꽤나 많이 접근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고. 자,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메뉴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1차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1차 메뉴. 얘가 왜 1차 메뉴냐면,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밑으로 뭐 드랍다운 되는 거 없죠.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이버에서 이런 거 누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메뉴가 되는 거고, 얘가 2차 메뉴 혹은 3차 메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2, 3차, 4차 뭐 이런 거 다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메뉴, 그냥 상단바, 탑바 하나 만드는 거,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일단 HTML 구조를 쌓는 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쌓아 볼게요. 섹션 안에 div를 4개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메뉴, 아이템 이라고 해서 좀 텍스트를 넣어 줄게요. 이거 홈 튜토리얼 아티클스 인스피레이션,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글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어쨌든 우리가 구조만 잘 쌓고 이 모양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랑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죠? 제가 아까 이것도 힌트로 드렸지만, 일단 크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점점 디테일하게 뻗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랑 차이점들이 명확히 존재하죠? 얘는 뭐 색깔도 있고 옆으로 늘어져 있고, 지금 저희 거는 한 줄에 하나씩 밖에 안 나오고 있고, 뭐 얘네 모양도 둥글둥글하게 잡혀 있고,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일단 구조 쌓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대한 이것만 뭐 간단하게 구조를 쌓았어요. 근데 이 구조가 끝난 건가요? 지금 얘는 마우스 올렸을 때 포인터 커서 바뀌죠. 이러면 A 태그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얘가 지금 div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지금 마우스가 안 바뀌잖아요. 얘는 바뀌고, 그래서 얘를 그럼 A 태그로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최악의 경우예요.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href가 없으면 어차피 얘는 A 태그의 속성을 띄지 못할 거고, 그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구조를 쌓을 때 뭔가 이런 구조에 얘가 A 태그로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말고 A 태그를 하나 넣어서 감싸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른 애들도 다 이런 구조로 바뀌면 좋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영역을 좀 나눌 거예요. 이 섹션과 이 div랑 이 A의 영역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메뉴는 그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이 뭐고, 이제 단점이랄 건 딱히 없어요. 이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얘는 여기 주석이 이거였나? 아닌데? 이건가? 오케이. 자, 얘는요 앞으로 메뉴가 될 거예요. 지금 얘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없는 데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 영역을 좀 분리를 시킨다고 했죠? 얘는 메뉴 하나로 볼 거예요. 하나의 메뉴로 볼 거고요. 그 한 메뉴 안에 메뉴 아이템이 4개가 있는 걸로 볼 거예요. 메뉴는 하나고 메뉴 아이템이 4개예요. 그래서 이 섹션, 바깥에 있는 이 섹션은 메뉴가 될 거고요. 그 안에 div들이 각각의 메뉴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A 태그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겁니다. A 태그는 애초에 기본 디스플레이가 inline이죠. 그럼 얘는 어차피 글자네요. 얘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죠. 그쵸? 그래서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영역을 좀 잡을 거예요. 앞으로 모든 메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짜여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에 배우시게 될 ULLI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더 나누긴 할 건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메뉴,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섹션 안에 div가 있고 그 div 안에 A 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텍스트, 메뉴 아이템 1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태그는 A가 될 거고요. A는 div의 자식으로서 텍스트가 되는 거고, 이 구조가 이제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만약에 젠코딩으로 쓴다, 우리가 emit이랑 젠코딩 배운 거로 쓰겠다, 섹션의 자식으로 div를 4개를 만들 건데 이 안에 A 태그를 각각 자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때 href는 샵으로 통일을 해줄 거고, 이 텍스트를 메뉴 아이템 달러 해서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기본 1차 메뉴의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어색하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밑으로는 다 공통이니까 여기 하나만 좀 써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를 쌓았다면 반은 온 거예요.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금 90% 똑같아요. 구조만 보면. 다른 건 뭐예요? 스타일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뿐인 거예요. 구조는 거의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단 얘랑 차이 하나씩 판단을 하는 거죠. 뭐를 좀 해봐야 될까 했을 때 저라면 일단 노멀라이징부터 할래요. 노멀라이즈 A 태그 지금 파란색에 언더라인 들어가 있으니까 저 좀 보기 싫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돈 컬러 이네릿 일단 노멀라이즈 좀 해주고, 그리고 바디에 들어가 있는 여백도 아직 싫어요. 그래서 마진 0 넣어주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얘는 노멀라이즈 건드릴 필요가 없는 영역이죠.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는 이제 신경 안 쓰면 돼요. 이제 우리는 커스텀 영역만 좀 건드리면 되는데, 자, 지금 일단 가장 바깥에 있는 섹션 영역을 한번 잡아 볼게요. 섹션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한번 영역을 잡아 보죠. 자, 얘랑 이제 차이가 뭐예요? 뭐야? 가장 큰 차이. 얘는 일단 가운데 정렬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이 회색깔 영역이 너비가 최대화예요, 최소화예요? 얘가 최대화였다면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얘가 디스플레이가 지금 블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대화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건 어때요? 최대화 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최대화가 아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섹션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제 너비 최소화가 됐죠. 지금 우리 구조에서 섹션 있고 그 자식으로 div가 있고 그 자식으로 a가 있어요. 그럼 섹션이 가장 큰 범위, 그 밑에 div, 그 밑에 a죠. 그러니까 여기서 섹션부터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 div를 신경쓰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신경쓰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너비 최소화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 여백 있죠. 이 여백들, 그리고 얘네가 지금 크기가 조금씩은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미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밀고 있어요, 영역을. 그쵸? 그래서 얘도 크기를 좀 키워주고 싶은데 너비 높이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그냥 패딩으로 안에서 밀게끔 해버린다면 옆에 여백이 좀 생기는 거죠. 좀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게. 지금 제가 여기만 줬어요. 여기만, 양 옆에만. 왜냐면 양 옆에만 남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위에까지 빈 회색이 보였다면 상하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양 옆에만 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 기준으로 섹션의 영역이 섹션 안에 있는 누군가가 섹션의 높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섹션한테 여백을 많이 주면 안 되죠. 높이 여백까지 줘버리면 안 돼요. 여기만 남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좌우 여백을 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사이드가 좀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으니까 보더 레디우스로 한 10픽셀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섹션 쪽에서 건드릴 건 엔간치 다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DIV로 넘어가야겠죠. 그 전에 하나, 지금 얘는 왼쪽 벽에 붙어있네요. 왼쪽 위에. 근데 얘는 화면을 넓혀도 줄여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죠. 그럼 얘도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네요. 얘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누구한테 뭐 줘야 돼요? 얘는 지금 섹션이에요. 섹션한테 가운데 정렬을 하게끔 명령을 할 거니까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섹션한테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섹션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면서 너비 최소화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안에 공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메뉴 아이템들을 가운데 정렬하겠대요. 얘네 지금 한 거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섹션한테 섹션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바디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안 되냐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가운데 정렬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바디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얘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가운데 정렬하기 싫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잠깐만, 바디 섹션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네, 이게 아니라 얘한테 영향을 안 주면서 얘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네, 맞아요. 바디에 이런 걸 줘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애들도 가운데 정렬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바디 자체를 건드렸다? 그럼 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럴 때에는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 섹션 자체를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하죠. 잘라내기 해서 하나 감싸는 거예요. 다른 태그로. 그러면 이제 섹션한테는 부모가 생겼죠. 그럼 내비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섹션은 정렬이 되겠네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글자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정렬도 됐고 다 좋아요.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나요? 웬만하면 구조가 하나 쌓였으니까 선택자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나온 섹션은 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쵸? 내비가 하나 추가가 됐으니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이라고 지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다른 섹션들 다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진짜로 내비 영역에서는 할 게 별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줘볼까요? 내비한테 지금 위에 딱 붙어 있으니까 위에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빠진 탑을 20픽셀만 이렇게. 빠진 탑은 이제 영역 밖에서 밀어내는 거니까 위에서 좀 띄기 위해 내비에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러면 이제 섹션 쪽은 얼추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인 div한테 뭔가 명령을 할 거예요. 얘는 지금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div 때문이에요. div의 영역을 입혀보면 div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이렇기 때문에 얘가 한 줄을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 갇혀서 최대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한 줄은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게 만들려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얘를 폰트 사이즈를 한 1.2 rem 정도, 이거 안되는구나. 폰트 사이즈를 1.2 rem 정도로 바꿔주고 조금 키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위아래 옆으로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어서 너비 높이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한테 패딩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커졌네. 얘도 크구나. 15 정도만. 에이.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이러면 모양이 많이 비슷해졌죠. 이거 색깔만 빼면 이제 많이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여기다 패딩을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도 포인터 커서가 바뀌죠.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 안 바뀌고요. 글자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야만 바뀌어요. 왜? 마우스 커서를 바꿔주는 건 A의 영역이니까. 지금 우리는 div의 크기를 키운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딩을 여기다 주지 말고 A한테 주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비에 섹션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인 div의 자식 A를 골라놓고 얘한테 패딩을 주자 라는 얘긴데, 이상하죠?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 이래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A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고, 인라인은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안 먹는다, 잘 안 먹는다 했죠. 그럼 얘를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퀴즈. 디스플레이를 A한테 패딩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이제 인라인만 아니면 돼서, 이것만 아니면 돼서 인라인 블럭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냥 블럭으로 바꿀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더 좋을까요? 자, 정답은 일단 블럭이에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블럭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일단 인라인 블럭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패딩이 잘 먹었죠. 좋아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div의 너비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A 태그는 div 따라갈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div의 영역은 빨간색이고 여기고 A의 영역이 파란색이죠. div의 크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면 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비가 없을 때는 빨간 영역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A 태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빨간 영역이. 근데 얘가 만약에 너비를 가졌대요. 개성이 생겼대요. 이러면 A는 너비 못 따라가죠, 이거. 근데 얘가 블럭이면 어때요?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얘는
너비 최대하니까. 이래서 인라인 블럭이어도 되고 블럭이어도 되는 상황일 때는 웬만하면 블럭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블럭을 썼을 때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그 특성 때문에 뭐 줄바꿈이 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인라인 블럭을 써야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A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블럭이 되어도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해요. 그죠? 내려오지 않잖아요. 블럭이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인라인 블럭과 블럭 둘 중에 고민을 한다면 블럭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이걸 따라가는 게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인라인 블럭을 쓰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는 마우스 안 바뀌잖아요. 색깔 다 빼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AT가 꽉 차 있잖아요. 옆으로 움직여도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사이 여백이 없다라는 거고, 그거를 제대로 주려면 얘가 블락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해졌어요. 이제 뭐 남았어요 우리? 그죠? 호버만 남았네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 바뀌는 거, 그것만 남았죠. 자, 마우스를 누구한테 올렸을 때예요? 얘는 일단 A의 호버를 한번 해보죠. A의 호버를 해놓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 돼야 되고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가 돼야 되니까, 자 볼게요. 됐죠? 잘 되네요. 자, 근데 제가 호버 처음 가르쳐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호버가 맨 끝에 있는데 얘가 앞으로 가도 만약에 기능이 똑같다면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했죠. 옮겨봤어요. 똑같죠? 이러면 A에 있는 것보단 얘한테 있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고 하나 더 움직여 볼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이러면 후보의 위치는 DI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시면요, 누구한테 후보를 줘야 될지가 눈에 보여요. 지금 우리 구조가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호버 이벤트는 DIV가 가져야겠구나 라는 게 대충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얘한테 직접 호버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DIV랑 A한테 호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놨을 때 결과가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A한테 놔도 똑같고 DIV한테 놔도 얘가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DIV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A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똑같아서 그래요. 완벽히 겹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크기는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얘 때문에 결정된 거죠. A 태그 안에 들어있는 패딩 때문에. 당장 지금 얘만 사라져도 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패딩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물론 DIV한테 있는 이 폰트 사이즈가 글자를 조금 키워줌으로써 얘도 영향을 아주 살짝은 주고 있지만 얘 없어도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되는 이유, DIV한테 호버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 그리고 A한테 패딩을 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A한테 패딩을 주려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록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큰 거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식으로 점점 디테일하게 체크하면서 내려오는 식으로 코드를 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리할 필요가 없죠. 제가 검색어 짧은 거부터 긴 거로 쭉 나열하는 거,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큰 거부터 건드렸으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검색어는 길어질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얘는 지금 HTML 태그 이렇게 구조 쌌고요. 그리고 속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1차 메뉴 아이템 만드는 거, 얘는요 솔직히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만 하시면 이거 3분이면 나가요. 그 3분도 타이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타이핑 빠르다, 이거 2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애거든요, 1차 메뉴 아이템은. 근데 지금 당장은 처음 해봤으니까 이거를 5분 이내로 딱 내 머리만으로 5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숙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온다, 그리고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뭐 3차 메뉴가 나온다, 이런 걸 할 때 여기서 막혀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셔야 되고, 이제 얘네들 메뉴 아이템이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에 얘네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얘는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걸 보고 이 구조가 나오는 거랑 이 CSS가 나오는 데까지 생각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나 이거 색 바꿀래, 마우스 올린 거 바꿀래, 그 다음에 뭐 바꾸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늘어요. 숙련자들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빵꾸가 무조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공하고 있던 이 큰 흐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면서 같이 얘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보여드렸던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웬만하면 따라 해주세요. 그게 좀 초반에 공부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는데, 지금 얘는 너비 높이를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패딩을 쓴 거고, 사실 너비 높이를 주고 해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간단하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얘는 이 정도까지 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다음 수업 때 바로 잠깐만, 이게 다음 수업 때는 안 하겠구나. 다음 수업 때 말고 다다음 수업쯤 되면은 이제 2차 메뉴가 나오는 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1차 메뉴에서 버벅거리고 있다면, 본인이 그렇다면 연습 많이 해서 2차 메뉴 만들기 전에 1차 메뉴 정도는 완벽하게 좀 숙달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7분 10 잠깐만 10분 20 9시 2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나머지 두 문제만 하면 돼서 20분부터 다시 할게요.